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91화 마교의 정체 음모의 근원. 첫 번째 이야기. 연예계 외곽마을 관도대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관도대로는 연의 척박한 곳에서 문명이 매우 발달한 지역임을 대변해 주었다. 시골 곳곳에도 이 같은 대로가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왕래가 왕성함을 말해 주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관도대로에 세 사람이 대화하며 걷고 있었는데 사람 중 두 사람은 성인 남자로 매우 젊은 사람이었고 그 중 한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인중지룡이 있단 말인가. 조각과도 같은 얼굴과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균형 잡힌 신형이라니. 비록 그가 입고 있었던 무복이 아무 치장이 없는 흑색 무복이라도 그는 인세에 만나기 힘든 고관대작집, 그 부모가 애지중지하는 잘난 공자가 분명했다. 나머지 한 남자는 그저 옆집 청장년의 외모를 갖춘 평범한 남자로, 다만 이 자의 신형은 매우 우람했으니 그는 일정 부분 무예로 단련된 인물로 보였다. 그런데 인중지룡의 미남자 옆에서 소리 없이 부드러운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사뿐사뿐 걷고 있는 한 여인은 고금 제일 미녀가 아니던가. 섬섬옥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미녀는 전설의 월궁왕하와 같은 신비로운 향기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희대의 미인이었으니. 아무튼 세 사람은 연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마을을 걷고 있었는데, 비록 산길이었으나 연의 중심을 잇는 관도대로였으니 오가는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지나쳐갔고 두 사람 미녀 미남자를 보며 내심 감탄하고 지나쳐갔다. 공자님, 우리가 북해를 떠나온 지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잔치를 벌이고 있겠군요. 그렇소. 혁공, 담공주는 우리에게 한 달간 연애를 선포한다고 하였으니 그곳은 아직도 성대한 잔치를 계속 벌이고 있겠구려. 네, 가가.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10만대산 종산 신교에서 가가께서 속히 복귀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류지역과 마화 구양정 그리고 남궁역은 연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마을을 지나 요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요산은 류지역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로 그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다. 요산을 떠올리면 항상 아비와의 사냥과 함께 보낸 시간이 먼저 떠올랐고 그 기억은 류지역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산길을 걸으며 요산을 향해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 류지역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며 사라져버린 사가와 숲속의 사냥터를 떠올렸다. 비록 사가는 불타버렸지만 사냥터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사냥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성장과 가족 그리고 강호에서의 운명을 함께 엮어준 장소였다. 지금 그가 신교의 교주가 된 배경이 바로 이곳 요산의 사냥터임을 그는 항상 인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지역 일행이 요산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은 숲속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류지역이 어린 시절 아비와 함께 사냥하던 임시 쉼터가 있었다. 비록 시간이 흘러 그곳도 조금은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옛날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드러나는 작은 오두막은 아늑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류지역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어렸을 적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마화 구양정과 남궁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어릴 적 아비와 함께 사냥하며 지냈던 곳이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에 서 있으면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군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 말이요. 마화 구양정은 그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곳의 풍경이 마치 오래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각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니 정말 아름답군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가각께는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류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이곳은 단순한 사냥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 아비와 함께 보낸 시간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시간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었어. 아비로부터 배운 사냥 기술과 그분의 조언은 지금도 내게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내게 큰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나에게 그 모든 고통을 마침내 극복하게 하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근본이 되고 있다오. 남궁혁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공자님의 부친은 매우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혁공, 물론이요. 나는 내 아비를 세상 누구보다 존경하고 그분이 삶을 대하는 자세는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오. 아, 감동입니다. 나는 내 아비의 집안으로부터 도망 나온 탕자인데 말입니다. 혁공은 지금 생활에 익숙해서 그렇지만 그대도 아비와의 추억은 있을 것이오. 그것을 추억한다면 그대도 심령에 매우 큰 만족이 다가올 것이오. 아, 세 사람은 사냥터 오두막에 올라 잠시 대화던 중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지혁은 지난날 아비와 사냥하며 사냥한 동물을 손으로 다듬으며 쥐에 주었던 아비의 말, 가죽을 벗기며 소도를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소도가 동물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손이나 팔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던 아비. 단호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말로 본인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아비의 음성에 지혁은 잠시 마음의 동요가 있었으며 마화 구양정은 늘 연약한 신체로 걱정의 눈빛으로 본인을 돌봐주었던 어미와 아비를 기억하였고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였던 남궁혁에게 늘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돌봐주었던 아비를 기억하는 남궁혁은 눈에 눈물이 찔끔하였으니 혁공은 저기 보이는 대나무 숲을 보시오. 네, 저기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시면 숲 중앙에 바위 하나가 있을 것이오. 네, 바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후후후후. 아셨소?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가. 무엇을? 나와 소전은 사냥하고 혁공은 술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오. 대나무 숲 중앙 공터 바위 아래에 주겹청을 보관하는 항아리가 있을 것이오. 물론 바위 틈에 흙을 조금 파내야겠지만 말이오. 아, 주겹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일반 주겹청은 아니오. 미주라고 쌀로 만든 술이오. 나의 아비가 정성을 다해 빚은 술이라오.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곳에 여러 병이 있을 것이오. 세 병만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말이오. 꿀꺽. 알겠습니다. 남궁혁은 지혁의 말에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그는 조금 천천히 오두막을 내려갔다. 또한 잠시 후에 정과 지혁 또한 오두막에서 내려와서 사냥하였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술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룻밤 추억과 함께 이곳 요산에서 보내려 하는 것 같았으니 오두막에서 내려다보는 산세는 그림과 같았고 이 산세를 빠르게 지나는 구름은 세상의 시류와 상관없이 유유히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지역과 일행은 어떤 기행을 하며 10만대산 종산으로 복귀하려는 것인지
호호호호. 이곳에서의 추억은 분명 특별한 의미를 가지실 겁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공자님의 강호 생활에 큰 힘이 되었겠지요. 세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정은 지역의 말로 크고 아름다운 눈을 반짝이며 지역을 보고 짙은 미소를 지었다. 아, 여인의 아름다움이란. 지역은 마와 구양정을 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반짝였다. 아, 공자. 그렇게 뜨거운 눈으로 보시면 주모의 얼굴에 구멍이 나겠습니다. 하하하. 그리 좋으십니까? 협공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마다할 일이 있나? 아, 제가 실수를 하였군요. 두 사람의 대화에 구양정은 사냥한 요리를 먹으며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지역의 말이 그녀는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제 남궁역은 천천히 오두막의 문을 밀며 나간다. 저녁은 만나게 먹었으니 이제 두 분은 편히 쉬시지요. 협공도 좋은 밤 되시오. 지역의 말에 남궁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의 문을 닫고 내려갔다. 오두막 안은 비록 단출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벽에는 사냥 중에 사용했던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작은 난로가 있었다. 유지혁은 불을 지피며 마와 구양정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차를 마시며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아비와 함께 보낸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소. 그때는 강호의 위험을 모르고 그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절이었소. 이 시간은 내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소. 유지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마와 구양정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이 요산을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외가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던 중에 유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유지혁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소? 마와 구양정은 잠시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고 신교에서 파견된 비원주작단 호신당과 함께 외가로 가던 중에 이 요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숲속에서 헤매다가 낯선 사람들에게 유괴되었지요. 그때 정말 두려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신교의 호법 중 흑노백노에게 구함을 받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유지혁은 깊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흑노백노란 말에 지난날 일을 추억했다. 아, 아비의 사냥터 안가에 누웠던 소녀가 바로 마화였다니. 나는 괴악한 노인들의 암수로 처음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는데 내가 신목에서 체험한 조상의 안배인 만타무국봉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필시 흑노백노란 괴악한 인물들에게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지역은 지난날 이곳 요산의 사냥터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소녀가 바로 마화 구양정이란 사실에 속으로 매우 놀랐다. 또한 구양정과 자신에게 이어진 천신의 안배로 강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마화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 그런 일이 있었구려. 다행히 흑노백노가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어. 그 일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오. 마화 구양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정말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사건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가가와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류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뻐. 강호의 위험 속에서도 이런 소중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마와 구양정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요. 가가와 함께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앞으로도 더욱 빛날 것이란 것을 나는 믿어요. 가가. 그들은 잠시 밖으로 나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 요산의 숲속 그곳에서 두 남녀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강호의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 그날 밤 류지혁과 마와 구양정은 서로의 추억과 애정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의 강호에서 맞이할 도전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과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었다. 류지혁과 마와 구양정 그리고 남궁혁은 요산에서의 하룻밤을 보낸 후 10만대산 종산으로 복귀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길은 한적했지만 그들이 걷는 산길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자연의 장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오! 천신이 만드신 천의 환경의 웅장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리요. 지역 일행은 요산의 추억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으며 산을 천천히 내려왔다. 산을 내려온 후 그들은 넓은 평야와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길가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 바로 피난민들의 무리였다. 이들은 모두 피곤으로 찌들고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으며 눈에는 깊은 피로뿐 아니라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짐은 최소한의 생활용품뿐이었다. 그들의 옷은 매우 더러웠고 헤어졌으며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류지혁은 이 모습을 보고 곧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는 한 걸음에 피난민들 앞에 다가가 이들을 이끄는 한 노인을 찾아갔다. 그 노인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단단하고 의연했다. 류지혁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노인장, 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노인은 류지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 우리는 연나라 작은 마을에서 쫓겨났어. 어느 날 갑자기 마교의 무리가 마을을 점령하고 우리를 강제로 내쫓았어. 그들은 우리 마을을 완전히 장악했고 저항하는 자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어. 노인의 말에 류지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마교의 잔혹한 행태를 이미 알고 있던 그였지만 그들이 연나라의 평화로운 마을까지 손을 뻗쳐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와 구양정도 이 말을 듣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노인장, 그들이 왜 이렇게 마을을 점령한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모용세가의 사주를 받은 마교의 무리가 우리 마을을 공격했소. 그들은 처음에는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용세가와 마교의 음모에 따라 우리를 몰아내려 했던 것이오. 우리 마을은 마교와 반대되는 세력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소. 그들 때문에 우리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강제로 쫓아냈소. 류지혁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나 억압을 넘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만행이었다. 노인장, 이 무리를 이끄는 자가 누구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까? 유지혁이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우리는 무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마교의 무리는 너무나 강했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무기를 들 줄 모르는 평범한 농부와 상인들이요.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가차없이 공격했소.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유지혁의 마음속에서는 노인의 푸념 어린 말로 더욱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가 속해 있는 신교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것을 중요시하는 교리였다. 더욱이 그는 예맥 동호의 아들이 아닌가. 예로부터 그들의 신앙은 천신이 부여한 경천의인의 도리였고 또한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으니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노인장,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지혁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다. 그들은 우리 마을에 아직 남아 있어. 그곳을 요새로 삼아 마교의 다른 무리와 합류하려는 것 같았어. 그들은 마을을 철저히 봉쇄하고 외부와의 통로를 모두 차단했어. 유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마교의 잔악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그는 마화 구양정과 남궁역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당장 마을로 돌아가 그들을 처단해야 하오. 마교의 무리를 몰아내고 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오. 마화 구양정도 그의 결의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가의 뜻에 따르겠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을 처단해야 해요. 남궁역 역시 힘차게 대답했다. 공자님, 제가 앞장서겠소. 이들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힐 자격이 없습니다. 마교의 악행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유지혁 일행은 즉시 결심을 다지고 피난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잠시 몸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 마교의 무리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피난민들을 억압하고 쫓아낸 자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릴 결심을 굳힌 것이다. 세 사람은 빠르게 움직여 노인이 가르쳐준 마교의 무리가 장악하고 있는 연해 변방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마교의 잔혹한 만행을 끝내고 연나라의 이 작은 마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올 계획을 다져갔으며 천마 유지역, 마화 구양정 그리고 남궁역은 연해 변방 작은 마을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라 있었고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마교의 무리를 처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을 내려올 때의 고요함과는 달리 그들의 걸음은 신법을 최대로 전개해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해졌다. 마을로 다가갈수록 그들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불길한 기운이 가득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유지혁은 공기 중에 스며든 살기와 마교의 기운을 명확히 감지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손끝에는 이미 내가 공부, 즉 단전에서 시작된 내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은 폐허와도 같았고 사람들이 떠난 빈집들은 마치 유령이 깃든 것처럼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마교의 무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안락을 누리며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유지혁 일행이 마을 중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교의 무리가 마을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노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해
남아있는 마을 주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마교의 수장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칼이 들려 있었다. 이상한 점은 어린아이들은 묶어놓고 어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마교 녀석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었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려는 것인지. 아무튼 유지혁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가 끓어올랐고 그의 눈에는 이미 굳은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마화 구양정과 남궁역을 돌아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에게 있어서 마교의 잔혹한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